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2050년 인류의 절반이 마실 물을 잃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540만 톤의 물을 만들기 위해 석유를 태웁니다. 석유 왕국이 물에 굶주리는 역설 속에서 과학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소의 기계가 멈췄습니다. 완벽해야 할 데이터가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세균 제로, 중금속 제로, 미세 플라스틱 제로.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시간이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을 품은 물. 세계 최고 병원조차 설명하지 못한 그 발견. 지도 위에서는 너무 작아 손가락 끝에도 가려지는 나라.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그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하 160m. 그 어둠 속엔 도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물의 발견이 아닙니다. 과학이 멈추고 인간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장의 탐험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부여의 땅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2050년 50억 명이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UN 수자원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의 위기란 통계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선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수질생명공학 연구 책임자죠. 지난 25년간 물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읽어왔습니다. MIT에서 생명공학 박사를, 스탠퍼드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마쳤고 WHO 국제수질안전위원회의 자문과 나사 수자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물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십시오. 영토는 한국의 22배지만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고작 100mm에 불과하죠. 사막 위에서 바닷물을 끓여 마시는 나라입니다. 하루 540만 톤의 담수를 만들어내지만 그 대가로 석유를 태워야 합니다. 석유 왕국이 물에 굶주리고 있다는 역설 앞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계에는 강이 없는 나라가 19개나 됩니다. 더 끔찍한 건 전쟁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로 총성이 울렸고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군대가 대치했죠. 21세기 전쟁의 원인은 석유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물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오 클리닉 연구실에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부터 이상했죠. 부여 지하수 1억 년의 순수함이라니. 처음엔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마케팅 자료겠거니 했죠. 그런데 발신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기타가와 박사의 연구실이었고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용은 더 기괴했습니다. 지하 160m에서 채수한 물인데 세균 검출 제로, 중금속 검출 제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제로였고 세포 투과율은 일반 지하수 대비 1.6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자연에서 완벽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논문을 3번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거나 기적이거나 둘 중 하나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신화를 만들고 있다면서 물로 질병을 고친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비웃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여라는 한국의 작은 도시 이름이요. 며칠 후 연구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물었죠. 톰슨 박사, 이 한국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물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연구원이 한국의 기적의 물을 조사하러 간다니 그들 눈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그곳의 흙을 밟아야 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부여 지하수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수치를 확인하고 참고 문헌을 추적했죠. 모든 데이터가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고 별이 몇 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하늘도 가렸고 이제 물까지 이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1억 년 전 하늘이 내린 물이 흐르고 있다니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맞다면 과학의 정의가 다시 써질 것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의와 냉소를 가득 안은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 160m, 그곳에서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는 겁니까?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구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물방울들이 언젠가 땅에 떨어져 1억 년 후 누군가의 손에 닿는다면 그건 기적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섭리입니까? 저는 그 답을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늘 예외였던 나라로 말입니다. 부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논과 산, 그리고 작은 광산 입구가 전부였죠. 이곳이 과학적 발견의 현장이라니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고요했고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최첨단 연구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로컬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이쪽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160m 시추 구멍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저 땅에 뚫린 구멍이었지만 그 아래서 무언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펌프를 작동시켰고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왔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정말 1억 년 전의 물입니까? 첫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온 장비로 측정했죠. 이 장비는 나사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했던 최신형이었고 오차 범위가 0.001%에 불과했습니다. 세균 검사, 중금속 검사,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균 검출 제로, 중금속 검출 제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제로였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측정했죠. 센서를 교체하고 샘플을 새로 채취해서 두 번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측정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죠.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가 틀렸을 리 없는데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자연에서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물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물은 자연 상태에서 완벽했습니다. 기계가 멈춘 게 아니라 제 이성이 멈췄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포린 실험이었습니다. 일본 기타가와 박사의 논문에서 본 그 실험이죠. 한국 연구진이 준비한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고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미경 앞에 앉았고 부여수를 세포막에 투과시키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세포가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일반 지하수와 비교했을 때 1.6배 빠른 속도였죠. 세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지식과 충돌했으니까요. 물의 순도가 높으면 투과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높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변수가 있는 겁니까? 분자 구조가 다른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물은 산이 키운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화강암 지층을 통과하면서 자연이 정화한 겁니다. 1억 년 동안 말이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이 물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수 시스템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실험실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여의 하늘은 워싱턴과 달랐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죠. 저는 그 별빛 아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연이 만든 실험실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실험실이죠. 혹시 우리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걸까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완벽한 수질 앞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160m 아래서 올라온 그 물을 말입니다. 오류라 생각했지만 완벽이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면 부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완벽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억 년의 시간은 데이터를 압도한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구의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지질학자와 함께 지층 구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여 지역의 지질 데이터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죠. 이 지역은 화강암 베이스입니다. 공극이 매우 좁고 역과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그 단면도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자연이 만든 정수기였고 동시에 시간의 필터였습니다. 화강암층은 수십 미터 두께로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물이 천천히 스며들며 불순물이 걸러지는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수 역과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죠. 인간이 설계한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도 구현하기 힘든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구의 설계도였습니다. 지질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자연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물은 아마도 1억 년 전에 내린 빗물일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즉시 샘플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산소 동위원소와 수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면 물이 형성된 시기의 기후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부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땅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고즈넉한 산과 논, 그리고 그 아래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을 상상했죠. 마을 어르신들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물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산소 동위원소 비율과 수소 동위원소 비율이 약 1억 년 전 기후 조건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물은 공룡이 봤던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이었습니다. 1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하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고 화강암이라는 완벽한 필터를 통과하며 순수해진 물이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1억 년의 시간을 들이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과학자로서는 무모한 행동일 수 있었지만 저는 이 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채수 현장으로 다시 가서 막 올라온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맥박이었습니다. 금속 맛도 흙 냄새도 그 어떤 불순물의 기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순수한 물이었습니다. 아니,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마신 건 물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손에 든 물병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억 년 전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이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긴 시간 동안 안반을 통과하며 정화되었으며 마침내 지금 제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지구의 기억이다. 영어로 적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그 문장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아시는군요. 그날 밤 저는 메이오 클리닉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의 분자는 인류가 놓친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죠.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증거라는 사실을요. 데이터의 완벽함은 결국 자연의 겸손에서 왔습니다. 일주일 후 메이오 클리닉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동료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톰슨 박사, 이건 과대 광고 아닙니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물이라니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흙이 만든 예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맥 아래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침묵했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요. 한국은 물을 찾아낸 게 아니라 시간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진실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부여 지하수 논문이 SCI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학계에서 논란이 폭발했죠. 일부 학자들은 한국산 미신이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데이터 조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유럽의 한 저명한 수질학자는 공개 서한을 통해 제 연구 방법론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음모를 빨리 믿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상급자들이 참석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톰슨 박사, 우리는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한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계 최고 병원의 명성에 흠집이 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문 철회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연구 중단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죠.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한국의 기적의 물을 옹호한다니 그들 눈엔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부여로 돌아가 직접 물을 뜨고 밀봉했죠. 미국으로 돌아와 실험실에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균 검사, 중금속 검사,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더욱 엄격한 조건으로 진행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세균 검출 제로, 중금속 검출 제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제로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할 때 과학자는 불안해집니다. 오류가 아니라 완벽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동료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톰슨, 자네 너무 몰입한 거 아닌가? 한 동료가 말했죠. 한국에서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과학은 감정이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은 종종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더 힘든 건 외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들이 상업화를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물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돈보다 늦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현지 연구진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톰슨 박사님, 저희는 그저 사실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죠. 저는 그 말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학과 신념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과학으로 신화를 부정해왔지만 지금은 신화가 과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념과 데이터가 충돌할 때 인간은 흔들립니다. 저 역시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지난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과학의 객관성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주관이 만든 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만약 과학이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아이러니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지키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메이오 클리닉 고위 임원들 앞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물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1억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논문이 아니라 지구가 쓴 자서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톰슨 박사, 자네는 정말로 이 물이 특별하다고 믿는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과학으로 무장했지만 그 앞에서 무방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지만 증인으로 기록되기로 했습니다. 석 달 후 임상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100명을 대상으로 부여수 음용 실험을 진행했던 결과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숨을 멈췄습니다. 구체적인 질병명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2분의 1이 개선되었다는 통계였습니다. 의학은 침묵하지만 통계는 대답했습니다. 그래프는 무표정했지만 그 아래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겐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이 물을 마신 사람들, 그들의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여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인근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물인데 이상하게 덜 아파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실험실의 모든 수식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데이터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부여수를 꾸준히 마신 환자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였죠. 의사들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중함을 이해했습니다. 의학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분야니까요. 하지만 환자들의 표정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이 그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부여 현지 연구진과 함께 지하 160m 채수 현장에 다시 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고요했고 물은 변함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물은 16년 전 광산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광산이었습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16년 전 이곳에서 광물을 찾기 위해 시추를 했는데 광물 대신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엔 경제적 손실로 여겨졌고 사업은 중단되었죠. 하지만 그 실패한 구멍에서 1억 년 된 물이 솟아났고 그것이 이제는 축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패가 땅속에서 성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기적을 지켜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 덕분에 살았어. 그 단순한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과학은 복잡한 용어로 설명하지만 생명은 단순한 문장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날 데이터 대신 인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은 일주일에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죠.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심지어 호흡하는 공기에도 플라스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청정이 아니라 면역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물이었습니다. 1억 년 전 지하로 스며든 물은 인간이 만든 오염과 무관했고 화강암층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땅이 인류의 해답을 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여 시내를 걸었습니다. 작은 상점들과 논밭이 펼쳐진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땅 아래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은 생명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물 한 병이 인간의 생명을 되살린다면 그건 이미 약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물을 만들지 않는다. 생명을 키운다라고 적었죠. 실패한 광산에서 터져나온 건 과학의 새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부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증명하지만 자연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한 기업이 부여수 특허권을 요구했고 정부는 효능 과장을 이유로 연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진실은 돈보다 늦게 움직인다는 말을 실감했죠. 메이오 클리닉 본부에서 본국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명령서를 읽으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본부 임원들의 차가운 표정이 보였죠. 톰슨 박사, 이 물은 우리의 프로토콜을 벗어났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생명 자체가 프로토콜을 벗어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고 저는 진실보다 인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간극은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논문 철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국제학계의 압력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어떤 기업은 부여수를 독점하려 했고 어떤 정부는 자국의 수질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팔려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본 죄로 추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질 분석 결과, 동위원소 데이터, 임상실험 보고서,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 물은 남는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사람이 사라진다고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연구 노트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원본 영상을 편집하고 실험 로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 공개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검열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저를 해고할 수도 있고 학계가 저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틀 후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에 메이오 클리닉 박사, 한국 지하수 논문 검열 폭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BBC, AFP,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잇따라 보도했죠.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이건 물이 아니라 기적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여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제 데이터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일본, 스위스의 연구소들이 저와 연락을 취했고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봉인하려는 순간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여로 향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저를 맞이했죠.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과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준비한 소박한 음식과 함께 부여수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물병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물은 특허가 아니라 유산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박수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부여의 하늘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물의 의미를 인간의 의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지만 오늘은 증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지웠지만 물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데이터 공개 일주일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제 논문을 삭제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일본 도쿄대학, 한국 카이스트, 스위스 취리히 공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이 연구는 정당하다. 과학은 정치와 상업의 도구가 아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학은 부정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7개국 63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그 문서는 제게 있어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물이 과학에 도전했다라는 제목이었죠. 화면에는 부여의 시추 현장과 제 인터뷰 영상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본 사람일 뿐입니다. 그 방송 이후 세계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과학자들, 기자들, 환경운동가들이 부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부여수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지하 160m, 인류의 유산을 봉인한다. 저는 그 발표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상업화의 유혹을 뿌리치고 보존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물을 팔지 않고 지키기로 한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원을 개발하고 이익을 추구할 때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BBC, AFP,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부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부여로 몰려들었고 작은 시골 마을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비앙보다 깊은 물, 한국의 시간수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비앙은 빙하의 시간이고 부여수는 지구의 심장이라는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프랑스 알프스의 빙하수가 수십 년이라면 부여의 물은 1억 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초청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었고 각국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 물이 특별합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업화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상품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억 년의 시간이 만든 물을 인간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그 순간의 정적을 기억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타임워터 프롬 코리아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우리의 물을 지켜라는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 병을 거부하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물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고 촛불 대신 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거대한 문명을 흔들었습니다. 부여수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한국 정부는 생산량을 제한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죠. 저는 그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익보다 미래를 선택한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논문을 지웠지만 인류의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여 현장에 다시 섰습니다. 취재진이 따라왔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160m 시추 구멍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진실을 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옆에서 미소 지었고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여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섞여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물이 정말 세계 최고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 지구 최고란다. 저는 오늘 과학의 언어 대신 인간의 언어로 증언합니다. 이건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격동적인 1년이었죠. 17개국이 모여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름은 타임 워터 이니셔티브였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했고, 저는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네바 본부 개소식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생명의 회복 선언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보냈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과학은 국경이 아니라 흐름이 되었습니다. 부여 모델이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수 기술과 수질 관리 시스템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되었죠. 사우디 왕립 담수청이 한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리야드 사막 한가운데 정수 시설이 세워졌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강이 없던 나라에 한국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이후 이제 K워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구적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수자원을 더 이상 경제자원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죠. 생명자원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UN 수자원 보고서에 한국의 부여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등재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물의 패러다임이라는 평가였죠. 저는 뉴욕 UN 본부에 초청받아 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물은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속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물은 생명의 언어라는 것을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복직 제안이었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저를 다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험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여에 머물며 현장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게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부여 국제수자원 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여 뒷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고 산은 고요했습니다. 정상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죠.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여명의 빛이 구름을 물들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부여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물병이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물을 들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물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이었습니다. 1억 년 전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이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화강암을 통과하며 순수해졌으며 마침내 인간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은 다시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을 길렀고 물은 다시 인간을 길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이 산과 들을 비췄고 부여 마을이 깨어났습니다. 저 아래 160m 지하에선 여전히 1억 년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물병을 입에 가져갔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맛이었습니다. 이 땅의 산맥은 필터가 아니라 기억의 구조였습니다. 지구가 만든 예술품, 그 이름은 부여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샘터에서 아이들이 물로 손을 씻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물을 통과하며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과학을 떠나 생명의 순환 속으로 돌아왔다. 1억 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인간의 손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한국 국기가 천천히 나부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연구한 과학자가 아니라 생명에게 배운 인간으로 남습니다. 깨끗한 물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잘 지켜낸 나라의 이름은 한국입니다.